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사실 과학적인 성격 유형에 근거하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F라고 하죠. 감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서 사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성격이 이 뇌의 호르몬, 이 화학 성분들에 따라서 형성된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히 그럼요.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허경 선생님께서.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죠. 사실 그냥 뭐 장난처럼 놔두는 이 단어들이 사실 과학적인 성격 유형에 근거하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헬렌 피셔라는 선생님 아세요? 네,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알지만 님 그래서 연예인들 과학 이런 것도 쓰고 그랬잖아요. 너무 제 관점에서만 썼나 봐요. 미국의 생물 인류학자신데 작년에 이제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연애, 성격, 행동을 뇌과학과 이제 진화론 쪽 관점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과학자인데요. 그분이 사람의 이런 타고난 기질 그리고 그게 연애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할 때 테스토스테론, 뭐 에스트로겐, 유형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좀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르몬에 따라서 타입을 나눈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성격이 이 뇌의 호르몬, 이 화학 성분들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스무 문항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정확하게 61문항짜리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거 검사하는 거 저희가 링크를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총 4가지 호르몬이 사람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성격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헬렌 피셔는 봤어요. 그래서 4가지가 뭐가 있냐면 도파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세로토닌, 그리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자, 먼저 허경 선생님. 네. 놀랍게도 도파민 유형입니다. 탐색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유연한 사람이다. 저한테 딱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유연하다고? 그럼요. 아, 유연하긴 유연하지, 그치? 네. 역시 살아있는 ADHD. 저는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세로토닌 유형입니다. 네. 체계와 루틴을 좋아한대요, 제가. 네, 아마 이제 저의 ADHD적인 기질과 이런 기질이 또 만나서 체계와 루틴에서는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비웃는 반응들이 바로 나오고 이런 유형도 좀 있지 않을까. 대망의 오동훈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타입이 나왔습니다. 네. 갈색으로 원이 가득 차 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도파민, 그 다음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이 제일 적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한 가지 제일 우세한 호르몬을 기준으로 타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합형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수위에 있느냐를 중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각의 유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도파민형. 이 도파민형에 대해서는 우리 규영이가 본인이니까 간략하게 특성을 얘기해 주시죠. 네. 도파민형은 호기심이 많고, 네. 창의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계에서도 좀 자극적인 면을 좀 추구를 한다고 하고요. 지루한 걸 좀 못 견디는 네, 그런 유형이 도파민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규영이가 왜 이렇게 많이 만나는지 몰랐는데 무슨 소리야? 한 사람 얼마나 오래 만나냐고.
도파민형은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극 추구를 하는데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뇌부자들도 먼저 하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한 것도 딱 이 도파민형 타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예시로는 역시 창업가, 예술가, 디자이너, 탐험가, 광고 기획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해요. 좀 창의성이 돋보이는 네. 그런 유형이네요. 저 실제로 기획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맨날 기획하자 그래, 새로운 거. 네, 두 번째로 세로토닌형. 본인이시잖아요. 세로토닌형은 규범을 중시하고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향입니다. 솔직히 저 이런 면 약간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TCI로 했을 때도 위험 회피가 중간에서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헌신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연애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도파민형인데. 요즘 어이가 없네,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 있고 성실하고 질서지향 계획적 사고가 있다고 해요. 자, 한번 키워드들을 얘기해 보면은 신뢰, 신중, 안정 정도로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세로토닌 하고 싶다. 사실 저한테 이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느낌을 받아가신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에 대해서 우리 동훈이가 한번 스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공감적이고 좀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민감성,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세심하게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F라고 하죠. 감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서 사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인간적이고 좀 예.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뭔가 체계와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선에서 보기에는 또 약간 약점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적이고 유대적이다. 저도 옛날에 동훈이 처음 봤을 때 이랬던 것 같은데 사람이 참 까칠해졌단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감정적 유대를 중시하고요. 관계 속에서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 어울리는 직업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상담가가 있어요. 상담가, 예술가, 교사, 작가.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테토남. 되게 의외였어요. 참. 자, 테토남은 디렉터형이라고 불려요. 디렉터. 네. 분석적, 목표 지향적, 밀고 나가는 논리적인 사고. 좀 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다 그런 거 너무 못하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설적인 좀 표현들을 하고 이성과 논리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저희의 직업적인 특성이 아마 여기 또 영향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 수련이 좀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테토남 유형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런 타입의 동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정신과를 좀 힘들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진짜 테토남 그 형이 한 명 있는데 진짜 나한테 억만금을 줘도 나는 정신과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타고난 기질을 얘기해 주지만 사람의 뇌는 살아가면서 환경, 경험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또 계속 변해왔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이게 뇌가 변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죠. 그에 대해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피곤해질 때 좀 성격이 변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우리 MBTI에서도 왜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막 E였던 사람이 I로 바뀌기도 하고 F였던 사람이 T 혹은 뭐 그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이 유형에서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치면 이제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파민형이 지치면은 세로토닌형이 될 수가 있죠. 세로토닌형이 된다고 해요. 네, 저는 이게 김주영 선생님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기로는 도파민형이었는데 도파민형인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하고 싶거든요. 그쵸. 뭔가를 이제 찾아다니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질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세로토닌 라이크. 고3 때부터 지쳐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정반대인 세로토닌형과 도파민형이 1, 2위 순위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김지영 선생님은 더더욱 좀 요렇게 예, 네. 달라진 그런 타입이지 않나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로토닌형이 지치면 어떻게 되냐? 세로토닌형이 지치면 요거는 과도하게 통제하고 그쵸, 다소 강박적. 네, 통제. 맞아요. 불안해지고 완벽주의적. 그러니까 원래도 가진 세로토닌형의 특성이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볼 수가 있겠죠. 네, 에스트로겐형이 지치면은 동훈이처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에스트로겐형이 지치면 도파민형처럼 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신기하네요.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신기해. 사람한테 너무 이입하고 쟤 어떻게 하다가 너무 지치면 아, 쟤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좀 달라지기도 하고 약간 이제 충동적인 맞아요.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탈출하고 싶은 거죠. 몰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테스토스테론형이 지치면 어떻게 되나요? 테스토스테론형이 지치면. 지치게 되면 판단력 같은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되게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지치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다. 원래 지치면 약점이 더 드러나오잖아요. 맞아요. 원래도 이제 감정적인 어떤 세심함이나 배려 같은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타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서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관계의 단절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유형은 무슨 타입을 만나야 되냐. 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도파민형은 누굴 만나야 할까요? 도파민형은 비슷한 도파민 타입을 만났을 때 제일 상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극과 변화를 추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런 흥미의 코드들이 좀 맞아야지 관계도 또 재밌게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열정적인 연애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근데 안정성의 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가 좀 도파민형인 것 같거든요. 예. 저에게도 원래는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끌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세로토닌형은 어떤 사람을 또 추구하느냐? 세로토닌형 역시 자신과 좀 비슷한 사람을 추구한다고 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세로토닌형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서로 간의 신중, 안정감을 느낀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이거 안정적이고 신뢰 있고 규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도파민형이 여기저기 불지르고 다닌다 이러면은 너무 싫겠죠. 나의 안정을 깨부수니까 막 화가 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좀 에너지 레벨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좀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뭔가 새롭게 하자 그러는데 세로토닌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 우리 동훈이는 어떤 사람이 어울리나요?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한테는 의외로 테스토스테론형이 좀 잘 어울린다라고 합니다. 예, 서로 좀 상반된 기질을 가진 타입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타입의 어떤 감정적인 소통, 그리고 테스토스테론형의 어떤 구조적인 사고, 분석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좀 상호 보완하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쵸. 게다가 에스트로겐 옥시토신은 아까 말한 세로토닌형과는 다르게 약간은 상대방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적이고 열려있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의 이런 모습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없는 이 테토남은 누구에게 끌리느냐? 네, 이 테스토스테론형은 또 에스트로겐형이 보완되는 기질로 끌린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타입의 조합이 전체 여러 쌍의 조합들 중에서 가장 뭔가 관계의 안정성 면에서 아웃풋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테토끼리 만나봐요. 네. 서로 그냥
직설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정 소통이 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경쟁적으로 맞붙다 보니까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에스트로겐도 일견 보기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서로 얽히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게 또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회피하다 보면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쌓이고 쌓이다가 맞아요. 결국에 파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좀 끌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 요게 항상 다 들어맞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안에서도 이 조합이 마구마구 이제 복잡하게 있고요. 그리고 피곤하면 이 유형이 또 변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우리 헬렌 피셔 선생님께서는 단계마다 뇌 호르몬을 특수 MRI로 촬영하면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헬렌 피셔 선생님의 이 썰에 따르면은 연애를 3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는 욕망의 단계. 이때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우세해가지고 누구라도 있어라. 그냥 연애를 꿈꾸는 단계예요. 본능적 충동. 욕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때는 매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확 오르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랑 불타잖아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세로토닌 레벨은 뚝 떨어진다고 해요.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져서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때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딴 거 안 보이고 그게 뇌에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필터링이 안 되고 상대방만 보이는 거군요. 그쵸. 네, 또 그래야지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아마 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하지만 그런 불꽃 튀는 사랑의 모드로만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뭔가 약간은 변하는 시기가 당연히 와요. 그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애착의 단계라는 거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높게 나와서 서로 간에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다른 이성에게는 매력을 못 느끼도록 뇌가 그렇게 진화적으로 만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유형이 변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유형대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형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연애 초반에 이 도파민형에서 변하는 걸 못 견뎌서 계속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애한 지 몇 년 지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도파민형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서요, 실제로. 실제로 그 어떤 특정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인데도 도파민형 상태의 뇌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개인마다도 그리고 커플마다도 시기에 따라서 계속 뇌과학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요즘 유행하는 테토남, 애견남 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희도 분석하고 사람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오애견남님 한번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갇히면 또 안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은 좀 별로라고 했지만 어떤 유형만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뭐 가치관이라든지 성장 배경, 애착 유형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특성이 있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을 어떤 너무 판단하고 걸러내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재밌었던 게 1순위가 도파민 유형으로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2, 3, 4순위가 이렇게 나온 게 그런 유형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2, 3순위, 4순위가 이렇게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게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좀 방법이 된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TCI에서도 그렇고 이 검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 조금 더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지쳐서 나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없어요. 저희 3명 다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뇌부자들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좀 끌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신의 유형은 뭔지
다른 사람의 유형은 뭔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